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좀 보니까 물류랑 공급망 쪽에서 이 아리백이라는 게 정말 피할 수 없는 얘기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리백이 정확히 뭐고 특히 물류 쪽에 계신 분들께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 핵심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료를 잠깐 봤는데 이게 그냥 뭐 환경 캠페인이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진짜 기업의 생존 문제 또 경쟁력이랑 바로 연결되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아리백이라는 게 2014년에 시작된 글로벌 캠페인이에요. 영국 비영리 단체랑 CDP가 주도한 건데 기업이 쓰는 전력을 2050년까지 100% 전부 다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 뭐 이런 자발적인 약속인 거죠. 근데 이게 특히 아시겠지만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주는 물류 기업들한테는 이제 뭐 선택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꼭 풀어야 하는 숙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물류 기업들이 이 아리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뭔가 압박 같은 게 느껴지던데요, 자료에선? 네, 그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동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역시 고객사죠. 화주 기업들의 요구가 점점 세지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무역협회 조사 보니까 국내 제조기업 한 16.7% 정도가 이미 거래처에서 아리백 하자 이런 요구를 받았다고 하고요. 심지어 그중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41.7%가 당장 올해부터 재생에너지 쓰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와, 41.7%가 바로요. 이야, 이거 진짜 발등에 불 떨어진 거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 규제들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는 거. 대표적인 게 그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M 있잖아요. 이게 뭐 사실상 탄소 관세 같은 건데 이런 게 본격화되면 이제 탄소 관리 안 되는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에 바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죠. 미국에도 비슷한 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투자자들이 이제 ESG 경영을 워낙 중요하게 보니까요. 특히 탄소 중립 전략이나 아리 원원들에도 참여했냐 안 했냐 이걸 아주 핵심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물류 쪽은 아시다시피 창고나 운송화부처럼 에너지를 많이 쓰는 곳들이 많아서 이 세 가지 압박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아, 고객사, 규제, 거기다 투자자까지 정말 사방에서 압박이 들어오는 거네요. 그럼 현실적으로 물류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이것도 생각보다 길이 여러 갈래 이러 같던데? 네, 맞아요. 한국에서는 지금 주로 한 5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접근하기 쉬운 건 아마 한국전력에다 좀 웃돈,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내고 재생에너지 전력을 사는 녹색 프리미엄제일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한테서 그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라고 하죠. 그걸 사오는 방식이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보니까 REC 가격이 한 7만 원 선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RSC가 7만 원 선이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발전사랑 직접 전력 구매 계약 PPA를 맺는 건데요.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전 중개를 거치는 제3자 PPA가 있고 전력망 사용료만 내고 직접 거래하는 직접 PPA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뭐 물류센터 지붕이나 아니면 안 쓰는 땅 같은 데다가 직접 태양광 설비 같은 걸 설치하는 거죠. 자가발전. 이게 각 방식마다 비용이라든지 안정성, 또 인증 요건 이런 게 다 달라서 우리 회사 상황에 제일 잘 맞는 조합을 찾는 그런 전략이 꼭 필요합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선택지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런데 아까 잠깐 K-아리백 얘기도 나왔는데 한국형 아리백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글로벌 아리백하고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KRE100은 2021년에 이제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도입된 제도인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참여 조건이에요. 글로벌 아리백은 보통 연간 전력 소비량이 100기가와트아워 이상 되는 좀 큰 기업들 위주거든요. 근데 KRE100은 그런 사용량 제한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확 낮춘 거죠. 참여하면 뭐 컨설팅이나 금융 지원, 세금 혜택 같은 그런 인센티브도 좀 주고요. 아, 사용량 제한이 없다. 그게 크네요. 그럼 지금 현재 국내 물류 기업들의 아리백 참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혹시 뭐 DHL이나 페덱스 같은 해외 기업들하고 비교하면 좀 차이가 날까요? 네, 안타깝지만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DHL, 페덱스, UPS 같은 이런 글로벌 물류 공용들은 이미 뭐 2040년,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목표 딱 세우고 전기 화물차 막 도입하고 친환경 물류센터 짓고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국내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아리원고 가입 기업이 한 36곳 정도인데 그중에 물류기업은 아직 좀 소수예요. 하지만 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CJ대한통운 같은 제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관련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이긴 해도 그래도 주요 기업들 중심으로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건 좀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막 아리아백 도입을 좀 고민하기 시작한 물류기업이 있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좀 막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한 4단계 정도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첫째는 일단 우리 회사가 1년에 전기를 얼마나 쓰고 그래서 판소는 또 얼마나 나오는지 이 현황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둘째는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단계별로 감축 목표를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뭐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60% 이런 식으로요. 셋째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조달 방법들을 잘 비교 검토해서 우리 회사에 제일 잘 맞는 이행 전략하고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짜야 하고요. 마지막 단계는 뭐 당연히 실행이겠죠. 계획대로 이행하고 그 결과를 계속 측정하고 또 필요하면 전략을 수정하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 이게 중요합니다. 들어보니까 아리백은 정말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 물류랑 공급망 쪽에서는 정말 핵심 과제가 된 게 분명해 보입니다. 고객사, 규제, 투자 시장까지 다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니까요. 흔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좀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저는 이 아리백이라는 과제를 단순히 비용이 든다, 규제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 회사만의 어떤 경쟁 우위로 만들 수 있을까? 혹은 이걸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 수는 없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확장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넓은 물류 거점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그냥 놀고 있는 땅 같은 그런 자산들을 좀 창의적으로 활용해서 남들보다 더 효율적으로 아리백 목표를 달성할 방법은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쩌면 이게 앞으로 물류 시장의 판도를 바꿀 그런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